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빗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영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물순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중에 첫 번째 과목으로 막히지 않는 신개념의 투수블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물순환이 왜곡됐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가 블록을 포장한 현장을 가보면요. 울퉁불퉁해져 있고 깨지고 잡초가 발생하고 또 그 잡초를 뽑았더니 블록 틈새나 하부에 있는 흙까지 빠져나오다 보니까 또 블록이 울퉁불퉁해지고 또 분명히 투수 블록을 까는 것 같았는데 블록을 깔아놓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그런 도로 현장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기존의 이 다공성 투수 블록, 자체 투수 블록이라고 하는 이런 블록들을 우리가 깔았는데 이 블록이 갖고 있는 한계는 블록 자체의 공극으로 주로 빗물이 투수되다 보니까 이 공극이 쉽게 막힌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 블록과 블록들이 서로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울퉁불퉁해지는 현상들도 역시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블록이 개발이 필요했는데요. 결합 틈새 투수 블럭이라고 하는 블럭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수원시에 깔아봤어요. 시공한 지 3개월 된 후에 빗물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6분 동안, 10분 동안 계속 뿌리고 있는데 전혀 빗물이 고이거나 또는 흐르거나 그런 일 없이 잘 투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설치했던 이 기존의 자체 투수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이 물을 그 6년 후에 뿌리고 있지만 여기는 이미 한쪽에 주저앉아서 무릉덩이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첨벙첨벙 물을 튀기기도 하고요. 또 틈새 사이로 잡초가 발생하기도 했고 투수 블록을 깔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이 투수가 되고 있고 평탄성도 유지가 되고 있고 잡초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런 차이점들이 왜 발생할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투수 블록은 이 블럭 자체의 공급을 통해서 투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블럭을 깔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 사이에 줄눈재라고 하는 모래를 채우기 위해서 모래를 위에 잔뜩 포설을 하고 이렇게 고모래나 또는 빗자루를 가지고 여기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뿌려졌던 모래들이 여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블럭 자체의 공급도 이미 많이 막 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깔자마자 이 블록이 갖고 있는 공급의 50% 이상은 이미 메꿔져 버렸고요. 또 그 이후에 신발에 떨어지는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금방 막 이 틈새를 막히게 돼서 투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울시가 국내 여러 가지 투수 블록들을 설치를 하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년 이내에 아니 6개월 이내에 이미 투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투수 능력은 1초에 0.1mm가 스며들면 투수 블록이라고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결합등대 투수 블럭은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의 43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블럭은 블럭 간에 서로 이렇게 결합하면서 S형 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지 않게끔 굳이 줄눈대를 넣지 않아도 블럭들이 울퉁불퉁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줄눈대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러므로 인해서 잡초 발생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수는 어디로 되냐면요. 요 틈으로 투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틈도 줄눈대는 안 넣지만 여기 떨어지는 흙먼지가 일로 들어가서 결국 막히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틈이 약 3mm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뒷면으로 보니까 틈이 좀 더 넓어졌죠. 예, 요 틈은 자 보시면 이렇게 넓어져 있습니다. 요 틈은 한 6mm 정도가 돼서 3mm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위에서는 좁은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밑에가 넓으니까 걸리지 않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빠졌더니 밑에 이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통해서 떨어진 흙먼지들이 여기를 다 채우기 전에는 틈이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간단한 원리로 이 블럭은 적어도 10년 이상 투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투수 블럭은 투수가 되는 것 때문에 까는 거죠. 투수가 안 되면 굳이 저런 블럭 깔 필요 없이 그냥 제일 싼 블럭 깔면 되겠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블럭을 한번 깔면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투수 능력이 유지된다는 건 너무나 투수 블럭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건이 됩니다. 이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들이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투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부에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부 시행 규칙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연 상태의 물순환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설을 결정해야 된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광장, 이렇게 포장을 하는 모든 포장면은 반드시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국토부의 법이 다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막히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그 국토부의 법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환경부는 좀 더 진일보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일반 건설사들은 투수 블럭을 쓰라 그러면 무조건 제일 싼 거 써서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블럭이 자꾸 싸지고 있고, 싸지는 건 좋은데 투수 능력은 전혀 고려치 못하는 상태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물순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이런 개발 사업들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일정 부분의 상태 면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요, 약 35 정도의 생태 면적을 권장을 하고 달성을 하게 하는데요. 100이라는 면적의 35 정도는 생태 면적으로, 그리고 25 정도는 포장 면적으로 어차피 생기는데요. 그러한 포장 면적에 투수 능력이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고, 또 투수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가 된다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40%를 생태 면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25에 40%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 전에는 35를 생태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25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10은 이 포장한 면적에서 얻을 수 있다면 땅값이 비싼 상황에서 건설사는 상당히 많은 이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 투수 포장 또는 틈새 투수 포장 중에서도 투수 능력이 전면 투수 포장 기준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똑같은 가정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결합통제 투수 블록 역시 당연히 투수 능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0.4, 40%의 생태 면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광화문 침수 또 강남역 사거리 침수 뭐 이런 일들을 겪었고 시가지의 94% 이상이 불투수 면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수 블록을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수 성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검증 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구청장은 이런 투수 블록을 깔고 나면 2년마다 현장에서 잘 투수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자, 서울시가 2020년 12월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버전 2.0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투수 블럭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그중에 틈새 형성, 줄눈 확대 이런 블럭들은요. 그 블럭 사이로 빗물이 투수되게끔 만들었는데 이 사이가 넓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하이힐이 껴서 발목을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두 블럭의 경우는 도심지에 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주로는 자체 투수 블럭을 써왔죠. 그래서 자체 투수 블럭은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tun제 투수 블럭은요, 서울시가 이미 검증을 충분히 해서 막히지 않다 보니까 줄눈제를 사용하지 않은 결합tun제 투수 블럭은 투수 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투수 성능 지속 검증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예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신기술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도 이렇게 신기술 인정을 해줬는데요. 신기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투수 블럭은 3 내지 6개월 만에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이 결합통제 투수 블럭은 최소한 5 내지 10년 이상은 투수 능력이 유지된다.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 장관님으로부터 녹색 기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장재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LH 공사인데 LH 공사 역시 신기술 경연대회에서 이 블럭이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기술이 이제 검증이 되었죠. 또 시공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지금까지 없었던 다양한 성능들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기존에는 특정한 회사, 한 회사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녹색 기술 인증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한국빈문협회를 통해서 회원사가 같이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최소한 5 내지 10년간 투수 성능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블록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투수 블록을 깔았는데 2년 이내 우리가 그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죠. 근데 2년 이내 막혔다. 그럼 그건 당연히 하자죠. 그런데 이 하자를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저희 협회는 이 결합투대 투수 블록의 경우는 우리가 2년 이내 막히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부의 생태 면적률 0.4, 40%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투수 블록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오염 저감, 도시의 빗점 오염, 도시 생태 복원에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즘 스마트 그린 도시 얘기 많이 하죠. 스마트 그린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전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투수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블록들을 특정한 회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죠.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강원도 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블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설비를 갖춘 회원사가 그런 공장들이 우리 회원사가 돼서 이 기술을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그런 그 공유 경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여러 회사들이 2월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조달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블록 공장들 또 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 시공 이런 여러분들이 빗물협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익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